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여러분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시작됐는데 또 월요일 아침이라서 상당히 좀 피곤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상쾌하게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을 또 전달하다가 여러분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대미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 투자가 대미 투자가 한 20조 돼요. 20조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그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반응이에요. 이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좀 참 어떻게 보면은 고민스러울 정도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할지. 또 이게 공산당이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이게 보복을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전문가들은 이제 또 한국, 중국의 반도체 체인이 약화되면은 뭔가 또 삼성에 대해서 좀 타격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날 열린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우려로 요약됩니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에게선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만큼은 아닌데 중국의 우려사항을 조목조목 건드렸다는 그런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죠.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첫 만남을 마친 문재인 정부로서는 중국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그런 숙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을 납득시켜야 한다. 과연 어떤 식으로 또 납득을 해야 할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외교 전략에 정통한 스하오 외교학원 교수죠.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이분인데 중앙일보랑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 프레임에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그 미국 강경파의 목적이 이제 부분적으로 실현됐다. 그래서 한국을 이해하지만은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 교수는 이번 그 한미 회담 결과에 담긴 중국의 우려를 한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6가지. 미국의 일단은 인도 태평양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연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 교수는 미국이 요구한 쿼드 플러스는 아니지만은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제도적으로 연결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 틀에 한국이 동참했다는 점은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일단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만이에요. 대만. 그는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겨서 외국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미일 공동 성명보다 수위가 낮다고 하지만은 처음으로 대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 해서는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분명히 도증했고요. 세 번째는 남중국해인데 수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의 본질은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의 영토 분쟁으로 한국과 미국은 관계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남중국해 동맹국가 구상하는 구도에 한국이 동참했다는 점을 중국은 또 우려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네 번째는 이제 경제 분야를 또 언급했습니다. 경제 분야. 한국 4대 기업에 미국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럽니다. 특히 반도체에서 삼성이 20조 원을 투자한 것은 미국의 경제 전략에 따른 외교 행위로 볼 수 있다. 외교 행위 지적을 했고, 그는 이번 투자는 삼성과 그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연결 체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기업으로서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중 어느 쪽 발전 공간이 더 넓어질지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더 좋을지 중국이 더 좋을지 그 선택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기업과 한국의 장기 이익에 손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수 교수는 반도체와 배터리의 그 대미 투자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고요. 중국의 경제에 의존하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안미 경중이라죠. 안미 경중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다른 분야보다 더 길게 조목조목 설명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미일 삼각협력이에요. 삼각협력. 한국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받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아닌 중국을 주로 겨냥을 해요. 그래서 몇 해 전
한국은 우리 사드와 관련해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삼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또 우려가 크다. 다섯 번째도 한미일 삼각 협력. 여섯 번째는 또 한미 미사일 협력 중단 문제죠.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강경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나아가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정도를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끝으로 이제 수 교수는 이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한국 측의 투명한 설명을 제안했고, 또 그는 한국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 대다수 일반 중국인을 위해서 한국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후에 한중 고위급 대면 교류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공개적인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래서 서울과 베이징의 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내부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공개적인 표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또 이분인데 사진 속에 있는 건 리춘프 난카이대 교수인데 중국, 역시 중국의 우려 입장을 더 정한 겁니다. 리 교수는 또 마찬가지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지난달 미일 회담과 비교할 때 중국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면서 단지 북핵 문제가 지나치게 원론적 언급에 그쳤고요. 쿼드하고 대만 해협 등 한중 관계 새로운 지뢰를 심은 측면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 교수는 쿼드 대만 등을 한국이 받아들인 대신 미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공동 성명에 넣는 식으로 막교환이 이루어졌다면서 미사일 협정 폐지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일본 쪽 공식 반응이 중국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 교수는 특히 미중 경쟁이 기술 패권 경쟁으로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한미 공동 성명에 담긴 반도체나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 핵심 원료 등의 협력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중국은 안보 분야보다도 더욱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에서 그 논평을 삼간 채 그 대북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는데, 일단 관영 신화사는 22일 날 워싱턴 발을 해가지고 한미 양국 지도자 북한과 외교 접촉 희망이란 그 기사의 제목 기사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임명 소식하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거듭 확인한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사 기사 제목이 이날 오후 웨이신의 인기 그 해시태그 12위에 올라가지고 중국 네티즌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을 했고요. 또한 중국 국수주의 일간지 환구시보 있어 환구시보 여기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환구망에서는 오전에 그 한미 회담 직후에 중국 내정 간섭, 한미 공동 성명서 과연 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언급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겁니다. 또 그래서 중국 외교부는 휴일인 23일까지 한미 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측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고 내가 볼 때는 약간의 좀 경계를 하는 눈치입니다. 그 문제는 괜히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괜히 중국 때문에 한번 또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되네요. 괜히 또. 그래서 중국에서 내가 볼 때는 뭔가 조금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20조 투자한 거에 대한 그 미국의 경제 전략에 따른 외교 행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들먹거리면서 옛날에 사드 때 한번 롯데가 좀 박살났죠. 결국 삼성도 아무래도 간섭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반응은 내가 볼 때는 좀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반응을 정치적으로 또 잘 해결해야 할 또 숙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중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크지만 중국 시장도 이게 무시 못하는 시장이에요. 반도체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도 잘해야 하고 저기도 잘하고 이리저리 다 잘해야 하는 그 사이에 좀 끼어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적으로 끼인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끼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난감할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을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또 잘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겠죠. 외교적으로 대응을 잘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가가지고 나름대로 뭐 투자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선방을 했지만은 나중에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하니까 중국에는 또 어떤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번 기회에 보니까 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하고 특히 우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중국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지금 기분은 안 좋을 겁니다. 그런 반응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삼성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할지, 또 중국에서의 시장도 고려해야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또 대응해야 할지가 이제 숙제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저도 한번 궁금하던 찰나에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영상 마칠게요.